이것 좀 봐. 미국은 수십 년 만에 중동에서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폭격기, 특수부대까지 모두 이란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메네이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알아? 지금? 이 남자, 그들이 녹색 왕자라고 부르는 사람. 84살의 노인으로 집에 갇혀있고 군대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돈도 없으며 오직 펜과 종이 한 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택연금 중인 한 남자가 미 해군 전체보다 이란 정권을 더 두렵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답은 2009년에 있다. 수천 명이 월요일 이란 수도에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재선에 항의하며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치고 일부는 내 표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일부는 정부가 선거를 훔쳤다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이 남자는 정권이 이란인들의 집단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황제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르 호세인 무사비이고 그가 하메네이에게 그렇게 위험한 존재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사비는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활동가도 아니고 서방에서 교육받은 자유주의자도 아니며 옛 정권을 복원하기를 꿈꾸는 해외 거주 왕정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는 이슬람 혁명의 황금 아들입니다.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 간의 참혹한 전쟁 동안 무사비는 이란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참회서 목숨을 잃었던 그 피비린내 나는 시절에 경제를 관리했습니다. 그는 체제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정이 내려지던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겪은 세대에게 무사비는 아직 순수함과 희생이 존재했던 부패가 모든 것을 잠식하기 전 혁명의 황금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를 치명적인 위협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메네이가 미국에 살고 있는 반대파를 볼 때는 그냥 제국주의의 앞잡이, 미국의 나라를 팔아넘기려는 배신자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사비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힘든 전쟁 동안 나라를 이끌었던 그를 어떻게 배신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무사비는 정권과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도 종교적이고 그도 혁명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메네이를 공격할 때 그는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치 혁명의 양심 자체가 그 지도자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무사비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왜 정권은 그를 그냥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를 이 모든 세월 동안 살려뒀을까요? 왜냐하면 무사비를 죽이면 그를 즉시 순교자로 만들어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더 잔인한 일을 했고 그를 살아있는 채로 없애려 했습니다. 2009년에 무사비는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마침내 투표를 통해 나라를 바꿀 기회를 얻었다고 믿었지만 선거 당일 밤의 표가 신비롭게도 정권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녹색 운동이 탄생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녹색 깃발을 들고 테헤란 거리를 가득 메우며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국민은 존중과 자신의 투표 그리고 권리를 원합니다. 정권은 당황해서 그 운동을 잔인한 폭력으로 짓밟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사비를 침묵시키기 위해 그를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터넷도 전화도 방문도 없는 가택연금에 처한 것이죠. 17년 동안 강제로 침묵하게 했습니다.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아무도 무사비의 말을 들을 수 없으면 그 생각도 함께 사라질 거라 여겼죠. 하지만 2026년 1월 29일 그 침묵당했던 남자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사비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메네이의 종교적 권위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누군가를 내쫓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란 정권에서 최고 지도자는 자신을 지상에 있는 신의 그림자라고 내세웁니다. 하지만 무사비 역시 종교적이고 혁명적인 인물인데 그가 정권이 완전히 권위를 잃었다고 말할 때
그는 그 영적 보호막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가톨릭 추기경이 교황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사비의 편지는 짧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겨냥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임은 끝났다. 무기를 내려놓고 나가십시오. 그는 군인들, 경찰, 혁명수비대에게 직접 말하고 있으며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쏘고 있는 여러분은 역사의 반역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6년일 월의 학살은 질서 회복이 아니라 범죄이며 여러분의 손자들이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이 군인들 입장이 되어보세요. 당신은 혁명을 지키고 이슬람을 수호하며 신을 섬긴다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혁명의 창립자 중 한 명이 당신을 배신자라고 부르며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성을 부끄러워하며 자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선전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사비는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그는 국민투표, 즉 이란 국민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영리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에게 중요한 것, 즉 체면을 지키면서 물러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무사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전이나 복수의 재판 없이 당당하게 정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장군들도 가족이 있고 은행 계좌도 있으며 살아남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국민을 학살한다면 결국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무사비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하메네이만 희생시키고도 무언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임에는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왕의 아들 레자 팔라비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해하려면 1979년 이전에 이란이 군주제 국가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때 왕실 가족은 추방당했고 왕의 아들은 40년이 넘도록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슬람 공화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종교가 국가를 통제하지 않는 서방 국가들과 더 비슷한 정부로 대체하자는 입장을 대표합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멀리 있고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란 보수파들에게 왕정의 복귀는 또 다른 억압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사비는 반면에 내부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권에 훨씬 더 위험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무사비는 2026년 1월을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며 17년을 보냈고 그 순간은 8개월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파괴적인 군사 작전을 벌였고 그 결과 이란의 주요 군 지도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인 살라미 장군,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모하마드 바게리 장군, 군 총사령관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충격을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같은 주에 펜타곤 수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8개월, 이 지난 지금도 이란의 안보 체계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고 명확한 지도자도 권위 있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인물도 없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정권은 아무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 군사적 굴욕은 이란의 무적 신화를 무너뜨렸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무사비의 선언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시 말해 정권이 가장 기본적인 방어 임무에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사비가 이것을 말로 표현할 때 그는 장군들이 이미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군사 압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2026년 1월 미국은 수십 년 만에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 동원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적극적 포위입니다. 남쪽에서는 항공모함과 구축함이 이란의 주요 자금원을 차단하며 인도양 기지에서의 석유 수출을 중단시켰습니다. 미국 폭격기들은 이란 영공에 들어가지 않고도 단 한 명의 조종사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이란 어디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미군 특수부대가 국경에서 300km도 안 되는 거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정권은 세 방향에서 포위되어 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이 강철의 고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리 안에서 이 정권은 숨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사비가 성명을 발표한 바로 그날 밤, 전 세계가 테헤란 거리에서 벌어지는 비비린내 나는 시위를 지켜보고 있을 때 국제공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이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혁명 수비대와 최고 지도자 사무실이 통제하는 미라지 항공의 비행기가 예정에 없던 모스크바행 비행으로 이륙했습니다. 그 비행은 일정에 없었고 일반 승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추적되는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비행기가 이란과 터키 영공을 통과해 마침내 모스크바에 착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아무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아마도 최고 지도자가 관리하는 비밀 자금의 수십억 달러 상당의 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감한 문서일 수도 있으며 혹은 누가 알겠습니까? 고위 관리들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도망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엘리트들이 도망칠 때 그것은 정권이 이미 무너졌다는 큰 신호입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에게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이러니를 생각해보세요. 같은 날 무사비가 무기를 내려놓고 나가라고 말하는데 그날 새벽에 정권의 아주 중요한 비행기가 러시아로 출발합니다. 마치 무사비의 말이 그 두려움을 현실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은 엘리트들이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란 정권은 동시에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삼중의 문제입니다. 첫째, 무사비에게 그들의 종교적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내부 인물로서 혁명의 언어를 구사하고 군인들조차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12일 전쟁에서 그들의 군사적 지도력이 제거되었고 8개월 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아 보안 체계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셋째, 미국의 강철고리에 외부에서 포위되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쪽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쪽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시위를 억압하면 권위를 잃게 됩니다. 무사비를 무시하면 군부가 명령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것이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서면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폭탄은 건물을 파괴하고 다리를 폭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를 폭격할 수는 없습니다. 미사일로 신념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내부에 있는 사람, 그 이데올로기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혁명 초창기부터 함께 해온 것으로 존경받는 사람만이 그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무사비가 방금 한 일입니다. 그는 하메네이의 종교 정부를 해체하기 위해 종교적 농어를 사용하여 정권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는 이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을 이용해 하메네이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폭격기와 그린 프린스의 차이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란 정권은 전례 없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닥쳤고 분석가들은 한 가지를 해결하면 다른 쪽에서 반드시 손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종교 권위가 내부로부터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군 지도부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강력한 무기고에 둘러싸인 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하메네에게 가장 위험한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옵니다. 페르시아만의 항공모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한 가정집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펜타곤이 아닌 가택 연금 중인 그린 프린스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란 정권이 무너진다면 내부 인물이 황제의 실체를 드러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미국 장군이 아니라 펜과 종이 한 장을 든 84세의 노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이란 정권이 무너진다면 누가 새로운 이란을 이끌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무사비, 즉 체제 내부에서 말하는 녹색 왕자인가요? 아니면 미국에 살면서 완전한 단절을 상징하는 왕의 아들 레자 팔라비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이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고 이런 분석을 더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